다음 9장은 의약품 정책의 개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의약품 정책의 총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의약품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이제 이런 정부의 역할들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설명을 본다면은 그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장 실패, 다른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재화 용역, 보건의료와 관련된 재화 용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약품이라는 이런 이제 재화 또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원 분배의 효율성, 다른 말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개입이라는 게 이런 의약품에 관련된 정책적인 이런 이제 필요성이 높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의약품과 정책.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약품 정책이 수립되고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제 의약품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의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타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논의해야 될 주제들을 설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주제 내에서 개별적인 어떤 정책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결정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정책에 대한 분석, 여기에서 결정된 걸 갖다가 분석하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분석된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런 정책으로 확정이 되는 거가 돼서 이 정책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을 집행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과 결과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집행하는 과정이라면은 이 평가를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결과가 이제 나오면은 그게 이제 이 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또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약품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이런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여기 이 박스 안의 부분, 여기에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정책의 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일부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면 이제 정책의 과정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성공적 정책 집행을 위한 요건.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실체적 가치 측면에서 이제 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 절차적 가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실체적 가치라는 것은 정책 집행에 대해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형평에 맞게 이런 집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실체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절차적 가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그런 가치들을 본다면은, 첫 번째가 보면은 공지성의 조건 이렇게 됐습니다. 퍼블리시티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런 대중들한테 알려주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것들이, 즉 의사결정의 내용과 그 근거가 공개되는 이런 이제 퍼블리시티 컨디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얼마나 잘 충족이 됐는지에 대한 거가 첫 번째 절차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관련성 조건에서
relevance condition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이제 이런 그런 그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반영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은 수정 및 이의 제기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정책이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근거라든지 주장에 의해서 그 결정된 정책이 수정될 수 있고 또 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보면은 이제 규제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혹은 공적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강제할 수 있는 그 정책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로서 이런 이제 규제적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절차적 가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10장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는 그 세부적으로 첫 번째로 의약품 안전관리 개요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의약품의 시판 전 안전관리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그리고 그 네 번째로 국제조화 및 협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서 이번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의약품 안전관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필요성, 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약품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 이외에도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갖다 증대시키는 이제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제약기업, 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 체계 이 전반적인 그런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목적으로서 정부가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이제 방안을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정부는 포괄적인 법과 고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거래 과정, 개발하는 부분,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거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규제하고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 그리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도입 배경,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이 도입되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그 다음 내용을 본다면은 약을 통해 잠재적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치하고 또 그 반대로 약으로 인해서 잠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위험 간의 교환 그러니까 밸런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제 위험과 그런 이제 그 이득 그런 이제 혜택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사결정 혹은 사회적 합의라는 게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의약품 규제의 역사를 본다면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디에틸렌 글리콜의 독성 사건으로서 1938년에 식품의약품 화장품법 (Food Drug Cosmetic Act) 이걸 제정해서 시판 전에 FDA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시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규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탈리도마이드 사건으로 1963년에 의약품 안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64년 그 다음에 약물 유해 사례에 대한 자발적 보고 체계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시작이 이제 있었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형태의 의약품 규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걸 보면은 1953년도에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는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수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안전관리 활동이 주로 품질 관리 중심으로서 이제 이루어진 형태가 이제 처음에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1986년도에 GLP라는 이런 이제 규정, 그리고 87년도에 GCP, 그리고 1988년도에 자발적 부작용 보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 부작용을 보고하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그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 그 재심사제도, 신약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 등이 이제 있었고, 2000년도에 제약회사에 대한 의무적 보고제도, 뭐 이런 제도, 그리고 2009년도에 지역약물감시센터, 그리고 2011년도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서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 정책이 시행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의약품 안전관리의 구성 요소하고 전주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구성 요소들을 본다면은, 이런 이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핵심은 이런 구성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이제 요소들로서 이런 정책들이 구성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에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제 관리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약품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시판 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포괄적으로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이제 그 세부적인 그런 체계도를 본다면은, 먼저 의약품의 주기를 크게 연구개발 허가 단계하고, 그리고 그 제조 단계, 사용 단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은, 먼저 연구개발 허가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뭐 기초조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어떤 이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조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제 후보 물질이 되겠죠. 후보 물질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발견, 이화학적으로 이제 구조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스크리닝하는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이제 스크리닝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제 그런 리드 컴파운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비임상 시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임상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안전관리 그런 규제가 보면은 이제 GLP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임상 시험과 뭐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그 제재와 연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걸 마치면은 이제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의 임상시험들이 이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GCP라는 이런 이제 규정들을 적용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심사 허가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허가관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심사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이걸 이제 지나면은 이제 생산 단계에서는 이제 GMP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규정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이제 판매 사용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관리하기 위한 그 추가적인 그런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본다면은, 먼저 보면은 이제 그
그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서 이런 이제 승인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마쳤으면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신약 같으면은 신약에 대한 허가도 이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재심사라든지 재평가, 그리고 허가 외에 사용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이런 과정도 이제 어떤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방안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세 번째로 의약품의 분류와 안전 관리. 그래서 의약품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의약품의 분류라는 것은 보면은 이제 분류에 따라서 안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뭐 규제라든지 정책이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분류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판매 기준에 따른 의약품 분류해서 이런 분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서 이제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주성분의 특성 혹은 주성분의 기원에 따른 분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은 그 아래 표를 본다면은 주성분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먼저 합성 혹은 이제 화학물질 의약품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생약이라든지 한약제제, 그리고 그 세 번째 생물 혹은 바이오 의약품들로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주성분들도 그에 해당되는 주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구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품목의 허가 신고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따른 분류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자료 제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품목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을 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서로 이제 상이한 이런 이제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기타 법령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의약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개의 법률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관리되는 의약품들을 본다면은 희귀 의약품이라는 이제 분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 필수 의약품에 대한 분류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약류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마약류 의약품, 그리고 오남용 의료 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이제 법적 규제를 받는 이런 이제 법령에 근거한 그런 분류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체계, 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법률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약사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추가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주로 요 첨단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이런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제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특히 이런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령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유관 법률 보면은 화장품법이라든지 의료기기법, 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생용품관리법, 뭐 그리고 제약산업 육성, 뭐 천연물 신약 뭐 등등 이런 이제 법률들에 의해서 또 일부 의약품들이 해당되는 의약품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법률들이 있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관부처, 이걸 주로 관장하는 그런 부처를 본다면은 주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들이 이제 다 관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이제 그 또 특히 많이 이제 관리하는 게 보면은 이제 그 식약처가
이제 많은 이런 이제 법률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두 그런 행정기관에서 주로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를 본다면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약품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통관리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DUR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DUR 서비스를 통해서 의약품 사용관리 그래서 유통관리가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보면은 복약지도 등 약국의 판매 관리 및 안전상비의 약품 판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판매 관리라는 것도 이 유통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규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불법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유통관리의 한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 본다면은 보건복지부는 유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행정 조치, 행정 규제 등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주관 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그런 유통이라든지 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주로 대부분 이 식약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본다면은 식약처의 어떤 이제 그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제 처장, 차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이런 국들, 어떤 이제 각 부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주관하는 국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라든지 담당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뭐 어떤 안전성 유해성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이라든지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서류 검토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는 이제 이런 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과들로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아래 각 지방에서는 그 지방식약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주요 그런 이제 지역에 그 지방식약청이 있고,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그 대구식약청이 있고, 그다음에 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식약청들이 전국에 이렇게 이제 주요 도시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관할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방식약청이 이런 식약처의 그런 업무를 갖다가 이제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제 그 세 번째로 규제과학과 안전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규제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의약품 안전관리와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정부 규제를 갖다가 이제 어떤 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규제과학이라는 이런 어떤 이제 학문 영역과 비슷하게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이제 그 학문의 한 영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과학 그래서 이름을 규제과학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이제 규제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규제 대상 제품의 품질, 안전성,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도구 및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뭐 규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규제과학이라는 이런 이제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과학은 생물학, 의약품에 대한 규제과학이라고 볼 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약품 부분의 분야의 규제과학은 생물학, 화학공학, 의학학, 법제도 등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규제과학이라는 게 다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이제 학문적인 과학하고 차이점도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뭔지, 활동, 그리고 행위 주체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적시성의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적시성이라는 게 적절한 시점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리미테이션, 제약이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규제과학 같은 경우에는 적시성이 중요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학술과학 같으면은 규제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그런 이제 과학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시성보다는 저학성, 엄밀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이제 규제과학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 뭐 이런 이야기가 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한 시기에 이런 이제 규제들을 갖다가 이제 시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적시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 중립성 측면에서는 어떠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FDA에서 발표한 규제과학의 중점 분야는 뭐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들도 이제 그 다음 표에 나와 있는데요. 중심 영역을 본다면은 공중보건 위협 대비 및 대응 이런 영역이 이제 규제과학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은 혁신을 통한 경쟁과 선택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영역, 그리고 데이터 활용 증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해서, 그죠? 그런 이제 빅데이터,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정책에 혹은 의사결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와 소비자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크로스 커팅 타픽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융합적이고 포괄적인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이제 뭐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중심 영역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건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희귀 질환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이런 중심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이 표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